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외식 세미나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녀석은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인원은 적지만은 알차게 지금 수업 중입니다. 오늘의 양식 이태리 소스 요리는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슈프림 소스를 이용한 이탈리안 리조또, 그리고 이태리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이탈리안 드레싱. 여러분 다 알죠? 자, 어쨌든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잠깐 복습만 할게요. 자,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자, 레이저 포인트로 하도록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심에서 어떻게 변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동을 한 것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제가 보건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젊죠? 계속적으로 가면서 대형 부패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 싫어한다기보다도 가면은 탈이 생기니까. 그리고 예식장, 그리고 대형 규모의 어떤 체육시설, 하여튼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업은 앞으로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 앉아서 당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오프라인 외식에서 마주 앉아서 하는 식사에서 어떻게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 편의점 시장이 변하고 있다. 전번에 했던 거 약간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페 시장이 변하고 있다. 세 번째는 HMR 시장이다. 네 번째는 배달 시장이다. 배달은 뭘 합니까? 앱을 하죠, 그죠? 앱은 무엇의 약자?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로스란트.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때 되면 모여서 식사를 했죠. 화이트 칼라 사무 직원들이 보이네, 그죠? 자, 이랬던 것이 어떻게 변했다? 마스크를 끼고 이 아가씨가 지금 뭘 먹을까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햇반 먹기보다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의점에 많이 팔죠. 자세히 봐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육볶음인지 아니면은 오징어 볶음인지 오삼 불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얼큰한 걸 좋아하죠. 그런 다음에 사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어. 마주보지 아니하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전번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가 또 조사를 했어요. 그죠? 이마트 24시에서, 자, 이마트 24시도 어떻게 요기요라고 배달을 또 하는 배달 앱을 또 사용합니다. 지금은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으로 합해졌습니다만은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가 한참 있었죠. 작년입니다. 자, 1위는 반반 고기정찬. 뭡니까? 도시락이죠, 그죠? 2위는 흰우유 1000ml짜리. 개별 500이나 300보다는 1000ml가 더 사죠. 콜라, 밀키스캔, 스팸 앤 치킨 도시락. 1번부터 5위까지는 어떻게? 도시락이고 2, 3, 4위는 음료다. 국이 따로 없으니까 어떻게 우유를 즐겨 먹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편의점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도시락 시장입니다. 자, 도시락 시장의 그래프를 보면은 GS25가 제일 매출이 지금 도시락 시장이 많네요. 그 다음에 CU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특별히 없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있고,
자, 그러면은 2011년도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는 GS25의 김혜자 도시락은 뭔가? 저는 어지간하면은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을 데워서 그리고 햇반을 데워서 먹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그래서 김혜자 씨, 여러분 탤런트 아십니까? 직접 제작과 기획에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탤런트 말고 다음에 부업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걸고 도시락 시장을 했다. 김혜자 도시락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최근에 합류한 CEO의 백종원 도시락,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의 헤이리 내지는 토니 도시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븐일레븐의 예를 들어서 도시락은 뭡니까? 김수미의 집밥 시리즈가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이 요리를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주부 입장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요리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민의 간편식 해서 어떻게 여기 보면 순댓국도 있고, 그렇죠? 모듬 순대가 있고, 다음에 그냥 순대가 있고 도시락이 있고 등등 해서 여기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밥이 있죠, 그죠? 반찬의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등 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도시락을 해서 사고 있다. 물론 도시락이 3,5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6,000원짜리,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은 도시락을 10,000원짜리 먹기는 힘들죠. 그럴 바에는 식당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도시락 시장이 큰 시장으로 변할 것이다. 어디에서? 마트에서 사서 어렌지 다 있죠. 데워서 아까 말한 대로 도시락 한 개에다가 우유 하면은 먹는 시간이 한 15분 내지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앉았다, 주문했다, 다음에 음식이 나왔다, 먹었다. 번거롭죠. 요새 애들은 귀찮은 걸 싫어하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빈칸이 보이죠, 그죠? 빈칸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빈칸이 하나 있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카페 시장입니다. 그러면 카페에서 우리가 뭘 바랄 것인가? 아주 분위기가 좋죠, 넓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또 노트를 해서 하세요. 자,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는 뭐라고 합니까? COFFEE 커피라 그러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커피는 음료죠. 식사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는 뭘까요? 메뉴 이름일까요? 장소일까요? 자, 카페. 자, 레이즈 포인트가 빙빙 돌죠. 카페는 작은 레스토랑을 이야기합니다. 카페가 커피숍이지. 틀립니다. 우리나라 카페는 주로 뭡니까? 아이스크림, 빵, 다음에 기타, 디저트를 팔면서 음료만 팔죠. 그런데 외국의 레스토랑은, 카페는 뭡니까? 간단한 식사, 심플 밀과 드링크, 마실 것이 서빙되면서 파는 작은 레스토랑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카페는 어떻게 드링크만 파는 게 아니고, 드링크 같으면 맛있는 청량음료가 아니고 모든 마실 것, 커피부터 시작해서 커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아메리카노 먹을 것인지 라떼를 먹을 것인지, 그 외에 스무디, 그 외에 아이스크림, 조각 케이크 혹은 간단한 에그디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는 작은 레스토랑이다. 그래서 카페는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간단한 것을 식사를 팔기도 한다. 그러면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들은 음료인데 어떻게 계란 요리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커피숍, 카페는 뭡니까? 모든 음식이 취급될 수 있다. 다만 아주 무거운 옷, 전골이라든지 그죠?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자, 그러면 커피숍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커피와 각종 차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렇죠? 결국에는 외국에는 카페고 우리나라는 커피숍이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커피숍에 음식 안 팔잖아요.
물론 안 팝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커피만 파는 것은 그런다? 우리나라의 커피숍이다. 야, 자, 이렇게 커피만 팔죠, 그죠? 근데 음식이 이렇게 브런치가 들어가면 뭡니까? 카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해서 카페는 음식 플러스 음료수, 커피숍은 커피 앤드 음료수. 무슨 차이입니까? 음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다.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자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 혹은 일을 하려는 예정인 곳에 휴게 음식점이라는 이 용어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그러면 뭡니까? 음식점은 다 음식점이지 휴게는 뭡니까? 밑에 보면 또 일반 음식점 이 주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그러면은 휴게 음식점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커피숍이다. 문제는 뭐고 하면 어떻게? 술을 팔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식품 접객의 종류의 하나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서빙하는 그런 업의 하나인데 식품위생법 21조에 의하면은 다만 팔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업의 범위, 즉 판매할 수 있는 음식, 주로 다류. 다류는 뭡니까? 차죠, 그죠? 녹차도 되고, 다음에 음료수도 되고, 콜라도 되고, 사이다도 되고, 전통차도 되고, 홍차도 되고, 모든 마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차류 혹은 다류, 차류하고 다류하고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류, 그렇죠? 아이스크림류 맞습니다. 조각 케이크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들렌 혹은 디저트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휴게 음식점은 드링크류, 차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혹은 디저트를 파는 그런 음식점이다. 주로 보면 뭐 가면은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커피숍도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음주행위라는 뭡니까?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휴게 음식점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영업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점을 할 때 휴게 음식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음식점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또다시 질문을 하나 하는 수가 있어요. 분식점에서 술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휴게 음식점이 아니고 어떻게 일반 음식점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죠, 그죠? 일반 음식점이 되어버린다 되겠습니다. 자,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됐죠? 밑에 조금 삐딱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똑바로졌죠? 자, 벌써 여러분 13분 26초 흘러갔네요.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휴게 음식점 정의 어떻게? 다른 거 다 팔아도 되는데 어떻게? 술을 팔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주, 울산에 있는 커피숍은 혹은 카페는 전부 다가 뭐다? 휴게 음식점이다. 근데 여기 반문이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허가를 내고 혹은 분식점에서 허가를 내고 술을 팔면 되잖아요.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휴게 음식점이 아니고 어떻게 일반 음식점으로 어떻게 허가를 내야 된다. 자, 이제 일반 음식점 들어갈게요.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뭡니까?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자, 이거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죠. 자, 펜으로 한번 할게요. 뭡니까? 중요한 게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쉽게 말해서 술을 판매해도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술을 판매해도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맥주, 소주, 고량주, 위스키 모든 종류의 술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중식당에는 뭘 팝니까? 고량주를 파겠죠. 경양식 집에는 어떻게 와인과 맥주를 팔고 소주, 맥주를 파는 한식점 혹은 실비집 막걸리를 판다. 그럼 분식점을 하면서 어떻게 파전을 구우면서 술을 판다.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일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레이저를 또 다시 바꿔서 레이저를 바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분식점을 창업한다. 순대, 떡볶이, 라면, 오뎅, 혹은 파전을 판다. 혹은 튀김을 판다. 술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휴게 음식점이 된다. 근데 나는 이 주변에 술꾼들이 많다. 시장통 가까운 데 있다.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걸리나 소주나 맥주를 찾는다. 그럼 뭡니까? 이때는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휴게 음식점에서 뭘 낸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달리하면 됩니다. 두 개 차이는 뭐냐? 술을 판매하느냐, 판매하지 않느냐. 두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도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상에서 음식점을 구분하는데 제일 처음에 휴게 음식점. 음식 판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가능했죠, 그죠? 음주. 노래 부르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노래 불가능합니다. 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음식을 판다. 술을 판다. 노래하고 춤을 판다 해가지고 어떻게 식품위생법상에서 4개를 구분해냈습니다. 휴게. 일반은 여러분 다 됐죠? 일반은 음식 판매 가능하다. 음주 가능하다. 자, 그 외에 여러분 단란주점이라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여러분 성인이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란주점 뭡니까? 음식은 크게 없습니다. 있다면 뭡니까? 안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찹스테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술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도 팔고 어떻게 음식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노래도 부를 수도 있다. 단란주점에서는. 근데 뭡니까? 춤추는 것은 어떻게 불가능하다. 춤추고 싶은데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유흥주점. 여러분 클럽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휴게 음식점은 뭡니까? 음식만 판다. 일반 음식점은 음식하고 술을 판다. 단란주점은 간단한 음식과 음주, 술과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젊으니까 나이트하면 갈 수도 있죠. 클럽 갈 수도 있죠. 어떻게? 클럽에 가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춘다. 물론 술에 간단한 안주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판다, 못 판다에 따라서 단란이나 유흥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휴게냐 일반이나 해서 이렇게 정리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많은 식당은 뭡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성년임을 이렇게 주인한테 알리면서 술을 팔았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술을 판 것이 미성년자에 들켜버렸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1번 주인의 잘못이다. 2번 위조한 사람이 잘못이다. 3번 둘 다 잘못이다. 4번 아무 죄가 없다. 자, 몇 번일까요? 자, 비록 미성년자가 위조를 했다 치더라도 주인이 그것을 파악해서 술 팔았으면 안 됩니다. 왜냐? 술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파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반했다. 만약에 지금 17살짜리가 언니 혹은 오빠의 어떤 주민등록 가지고 위조했다면 뭡니까? 영업이 정지됩니다. 단 발각되었을 시. 그리고 옆에서 어떻게 밀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성년자가 이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협박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것이 파파라치라 그러죠.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면 영업정지 15일이 들어간다. 그리고 앞에 영업정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15일간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주인들이 가장 저거 하는 게 어떻게? 휴게 음식점에서는 술을
팔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또 술 먹으면 사람들이 꼬장꼬장하고 다음에 반말하면서 그렇게 되죠. 진상 손님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한다. 그러나 카페에서도 술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맥주 정도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휴게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 4분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카페에서, 자, 카페 시작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느냐 했을 때, 요 표는 뭡니까? 요 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잔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은 뭡니까? 세계 평균 소비량이다. 세계는 꾸준합니다. 130잔, 131잔, 131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2015년대는 291잔, 2018년도 353잔. 자, 그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한 잔 커피는 매일 마신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판기 커피하고 그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럼 하루 한 잔 커피 안 마시고는 안 된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커피를 싫어하거나 다음에 학생들 중에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안 먹는데 무슨 353잔이냐 매일 하루에 마시느냐,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마시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2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3잔을 마실 수도 있고, 그죠? 80대는 할아버지가 커피 잘 안 마시겠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2잔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세계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는 4배 이상으로 많이 큰다. 그래서 미국, 인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 커피 대국이 되었다. 소비량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삼아가지고 다음에 2019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 난 것을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 서울 강남구에 1739개가 있네요. 자, 개수를 봐서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경남 창원에 1420개 있네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경상북도 중에 어떻게? 경북 포항시가 1074개가 있네요. 그럼 왜 경주가 없을까? 경주는 거의 1000에 가깝게 되겠죠. 경주 시내 가만히 보면은 커피숍 브랜드가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자, 제일 유명한 스타벅스 있죠, 그죠? 경주점도 있고, 다음에 저 보문점도 있고, 스벅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맛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또 경주 시내에 조금 내공이 있다는 커피숍에 슈만과 클라라, 성건동에도 있고, 보문단지도 있고, 엔젤리너스도 있고, 파스구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브랜드 범범도 있고, 백다방도 있고, 커피숍의 브랜드가 경주는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를 좋아하든 않든 간에 어떻게 경주 시내는 관광지죠, 그죠? 커피가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커피가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써야 다. 일을 너무 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카페인으로 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달래줘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콜라에 톡 쏘는 맛 뭐가 있죠? 카페인 있죠, 그죠? 다음에 커피 보면 어떻게 쌉싸름만이 또 카페인이 되죠. 카페인이 뇌 신경을 순간적으로 자극해서 어떻게 기분을 좀 좋게 한다. 두 번째, 공간 부족이다. 물론 집에서도 커피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집에서는 커피를 잘 안 마시고 어떻게 우리 가까운 커피숍에 가자 뭐 이런 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세 번째, 우리의 욕구 내지는 욕망이 변합니다. 자, 여러분 노래방 좋아하든 싫어하든 노래방, PC방, 룸살롱에서 우리나라는 방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그룹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휴식처의 부재. 그렇죠. 큰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숍에 가서 어떻게 자기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음악도 듣고 명상도 하고 등등 해서 자기 레지 내지는 여유 시간을 즐긴다. 다섯 번째 대화 부족. 그렇죠. 일만 하다 보면 인간적인 대화를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커피숍에 가서 자기 혼자 대화도 좋고 친한 친구 불러내도 좋고 그죠? 여섯 번째 혼자 있는 홀로족이 많습니다. 혼술족이 있듯이 커피숍에 가서 어떻게 내가 조용하게 커피 마신다. 친구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르면 어떻게 시간 맞춰야죠. 누가 돈 낼까 또 걱정하죠. 상대방과 스케줄 잘 맞죠. 일곱 번째 돈의 부족. 자, 커피 한 잔 4,000원, 5,000원, 6,000원만 하면 되죠. 물론 백다방은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레지 내지는 여유를 즐길 것보다도 어떻게 커피숍에 가서 어떻게 힐링을 한다 되겠습니다. 자, 2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자, see you next time.